드디어 올 게 왔습니다. 올해 정말 기대를 모았던 LG 에너지 솔루션이 드디어 상장한다고 증권 신고서를 냈는데요. 시가총액은 공모가 기준으로 무려 70조 원, 이 자금 조달 규모는 최대 12조 7,500억 원입니다. 이 대한민국 증권 시장의 문을 연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기업이 상장하는 건데요. 이 공모가액만으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어 코스피 시총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방금 막 나온 이 따끈따끈한 증권 신고서를 살펴보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어떤 기업이고 기업 가치는 적정한 건지, 청약 경쟁률은 어느 정도나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해서 설립한 회사인데요. 이제부터는 그냥 부르기 편하게 LG 엔솔이라고 할게요. 사실 지난해 LG화학이 이 배터리 사업을 물적 분할한다고 했을 때 논란이 많았죠. 이것도 얘기하자면 한참 길긴 한데 오늘의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LG 엔솔의 주요 사업은 배터리 셀의 제조와 판매인데요. 이 전기차나 모바일, IT 기기, ESS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실적을 볼게요. 올해 3분기까지 매출액은 13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265% 증가한 6,9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면 더 긍정적인데요. 현금 흐름은 실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기록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기업이 돈을 얼마나 잘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LG 엔솔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018년 6,600억 원 정도 적자였는데 2019년에는 2,600억 원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7천억 원, 또 올해는 3분기까지 2천억 원 정도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9조 2천억 원, 부채는 14조 3,900억 원으로 총 자산은 23조 6천억 원입니다. 이 부채 비율이 156% 정도로 좀 높은 편이긴 한데요. 이거는 2019년에 해외 공장 증설을 위해서 1조 8천억 원 규모의 외화사채를 발행하면서 부채 비율도 크게 늘어난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채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감소 추세여서 재무 구조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고 하고요. 또 앞으로 공장을 더 증설을 하려면 돈이 더 필요하긴 한데 이제 뭐 상장하게 되면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도 하고 또 현금 흐름도 계속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채 압박은 이전보다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이제 LG 엔솔의 긍정적인 면을 한번 살펴볼게요. 가장 기대되는 건 아무래도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겠죠. 이 IT 기기의 증가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친환경 흐름으로 뭐 전기차, ESS 같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산업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조사기관인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리튬이온 전지의 수요는 2020년 258GWh에서 2030년에는 2830GWh로 연평균 27%씩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가장 큰 수요처인 전기차의 판매량은 2020년 173만 대에서 2030년에는 2580만 대로 15배가량 커질 전망이고요. LG엔솔은 이렇게 고성장하는 배터리 시장에서 중국 CATL에 이어서 글로벌 점유율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올해 10월 기준으로 CATL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이 31%인데 LG엔솔은 그 뒤를 이은 21%입니다. 파나소닉, 비아디, SK온, 삼성 SDI 등이 그 뒤를 차지하고 있고요. 현재 SK엔솔의 가장 큰 장점은 세계 최대 배터리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데요. 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이 4개 지역에 대규모 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기준 연간 생산 능력이 120GWh로 CATL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올해는 생산 시설이 더 추가되면서 3분기 말 기준으로 연간 생산 능력이 155GWh로 더 늘었다고 하고요. 올해 9월 기준 주문 잔고는 186조 원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공장은 앞으로도 더 늘릴 계획인데요. 현재 미국과 인도네시아에 공장 3곳 정도를 짓고 있고요. 이 공장 추가 설립을 위해서 글로벌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와 MOU도 체결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점유율에서 CATL에 밀려있긴 한데 생산 능력을 확충해 놓으면 글로벌 수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겠죠. 또 하나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LG엔솔이 글로벌 시장에서 프리미엄으로 인정받고 있는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한다는 건데요. 이 3원계 배터리가 뭐냐면 이 니켈, 코발트, 망간 혹은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처럼 이 3가지 원소를 조합해서 만든 양극재를 탑재한 배터리를 의미합니다. 이 경쟁사인 CATL은 이 리튬 인산철이라고 해서 LFP 양극재를 활용한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고요. 이 LFP는 값이 싸고 안정성이 높은 대신에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가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LG엔솔이 생산하는 3원계 배터리는 값이 좀 비싸긴 해도 보다 멀리 주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시장에서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통한다고 합니다. 이 지속적인 시장 영향력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LG엔솔의 장점과 경쟁력을 알아봤으니까 이제는 위험 요소를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우려되고 있는 건 시장의 경쟁 강도가 갈수록 세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이 미래 먹거리로 통하다 보니까 이 글로벌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하겠다고 뛰어들고 있는 건데요. 값싼 원자재 수급과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중국 업체들과의 경쟁뿐만이 아니라 이 배터리 내재화를 노리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도 잠재적인 경쟁 상대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건 출혈 경쟁도 각오해야 한다는 건데요. 실제로 배터리 가격은 매년 급격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010년에 킬로와트 시당 1,190달러였던 리튬이온 전지 가격은 2020년 137달러로 거의 90% 급락을 했고요. 2035년에는 45달러 수준까지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벌어졌던 치킨 게임처럼 배터리 업계에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업체들끼리의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큰 위험 요인은 화재입니다. 배터리 주식 갖고 계신 분들은 심장이 출렁하시죠. 그동안 LG엔솔은 ESS와 전기차에서 화재 사고로 많은 곤욕을 치렀는데요. 이렇게 화재가 나거나 하자가 생겨서 리콜을 하게 되면 이거를 판매 보증 충당금이라고 해서 비용으로 반영을 합니다. 현재 발생한 손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도 미리 비용으로 반영을 해 놓는 거죠. 실제 현금이 나가는 건 아니지만 재무제표에는 악영향을 미칩니다. LG엔솔은 올해 ESS 리콜로 4,200억 원, 볼트 전기차 리콜로 한 7천억 원 정도의 충당금을 반영을 했고요. 올해 3분기까지는 총 1조 3,500억 원의 충당 부채가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동안 LG엔솔의 실적을 발목 잡았던 원인이기도 하죠. 문제는 화재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건데요. 배터리에서 불이 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제품의 결함 때문인지 외부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인지 아니면은 이용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것인지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또 일각에서는 LG엔솔이 자랑하는 라미네이션 앤 스태킹이라는 기술이 화재의 원인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긴 한데요. 이게 뭐냐면 분리막 위에 배터리 셀들을 쭉 붙여놓고 이거를 둘둘 말아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LG엔솔은 이게 초슬림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라고 하면서 특허까지 냈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셀들을 낱장으로 쌓는 방식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셀들이 밀리면서 어긋나거나 음극 테이프가 접히면서 화재가 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원인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요. 그래서 LG엔솔도 화재 위험을 막기 위해 이 스태킹 방식을 개선한다든지 배터리에 소화 시스템을 장착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화재 사고가 난다면 추가 손실이야 당연한 거고 브랜드 신뢰도 자체가 크게 흔들릴 위험성도 있습니다. LG엔솔의 장단점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기업 가치로 얼마가 적당한지를 알아봐야 할 텐데요. 이 증권신고서에 보면은 상장 주관사들이 어떻게 LG엔솔의 기업 가치를 계산했는지 친절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방식으로는 EV 에비타를 사용했는데요. 이거는 기업 가치가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 등을 반영하기 전에 영업이익이 몇 배냐를 따져보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대규모 설비 투자를 하면 이거를 한 번에 비용으로 다 반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자산으로 기록을 했다가 매년 조금씩 비용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이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실제 현금이 나간 게 아닌데 회계적으로 현금이 나간 것처럼 반영이 되다 보니까 LG엔솔처럼 이 설비 투자가 많은 기업들은 현금 흐름이 아무리 좋아도 감가상각 때문에 회계상으로는 적자로 기록되곤 합니다. 이런 왜곡 아닌 왜곡을 보정하기 위해서 이 감가상각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의 영업이익인 에비타를 기준으로 기업의 가치를 따져보자고 하는 건데요. 비교 대상 기업으로는 중국의 CATL과 한국의 삼성 SDI 두 곳이 꼽혔는데요. 글로벌 주요 배터리 업체 중에서 시가총액과 에비타가 일정 규모 이상이면서 배터리 사업의 비중이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 두 기업의 EV 에비타는 CATL이 80.7배, 삼성 SDI가 22배인데요. 그래서 LG엔솔에 적용할 EV 에비타는 둘의 평균이 51.4배라고 합니다. 근데 두 기업의 EV 에비타가 80배, 22배로 좀 차이가 큰데 이거를 평균을 내서 적용하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합니다. 여튼 LG엔솔의 올해 예상 에비타를 구하면 2조 3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여기에 51.4배를 곱하면 기업 가치는 약 112조 원이 됩니다. 발행 주식 수로 나누면 적정 주가는 47만 9,500원이고요. 여기에 30에서 40% 정도 할인율을 적용해서 공모가는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최종 공모가는 기관 수요 측에서 정해지는데 만약에 최고가인 30만 원으로 결정이 되면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70조 원이 됩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따상이라도 하면은 시가총액은 단숨에 182조 원이 됐는데요. 글쎄요. 그런데 조금 딴지를 걸어보면 밸류를 좀 높게 쳐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 CATL은 중국이라는 엄청난 시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잖아요. 확실한 판매처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중국은 천연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소재들을 자체 수급할 수가 있습니다. 인건비도 저렴하고요. 그래서 CATL의 영업이익률을 보면 매년 꾸준히 13에서 14%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도 고성장세고요. 이 반면에 LG엔솔이나 삼성 SDI, 파나소닉 같은 주요 업체들은 배터리 부문의 영업이익률이 5%가 채 안 됩니다. SK온은 아직도 적자고요. 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부담도 있고, 이 LG엔솔이 CATL보다 매출액은 커도 저평가 받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LG엔솔이 삼성 SDI와 같은 멀티플을 적용하다면 적정 시가총액은 약 50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또 LG엔솔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나 생산 능력, 기술력 등을 본다면 가치를 조금 높게 쳐줘도 될 것 같기도 하고요. CATL의 시가총액이 280조 원인데 그에 비하면 LG엔솔은 한참 저평가라는 시각도 상당합니다. 글쎄요, 판단은 여러분들께 맡기겠습니다. 증권신고서에 나온 것처럼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이 70조 원이고 적정 시총이 112조 원이라고 하면 상승 여력은 한 60% 정도 되는데요. 만약에 청약을 해서 주식을 받으면 수익률 한 60%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올해 에비타 기준으로 본 거고요. 내년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 어떨까 궁금해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매출 성장률 40%, 영업이익률 5%를 가정하면 LG엔솔의 내년 예상 영업이익은 약 1조 2,500억 원이 됩니다. 설비 증설은 앞으로도 계속 할 테니까 감가상각비는 더 늘어날 거고요. 이 유무형 자산 상각비가 전년 대비 40% 정도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내년 예상 에비타는 약 3조 2천억 원입니다. 여기에 아까 적용했던 50배를 곱하면 기업 가치는 160조 원이 되는데요.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공모주에 청약하면 몇 주나 받을 수 있을까? 이것도 궁금한데요. 제가 대략 한번 추정을 해봤습니다. 일단 청약 일정을 보면 내년 1월 11일에서 12일 동안 기관 수요 예측을 받는데 이때 최종 공모가가 정해집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1월 18일과 19일에 청약을 할 수 있고요. 경쟁률에 따라서 주식이 배정이 되면 1월 말쯤에 상장이 될 것 같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증권사는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등이 있습니다. KB증권이 대표 주관사라 보유 물량이 가장 많고요. 증권사마다 물량은 조금씩 다릅니다. 특히 이제는 중복 청약이 안 되고 1인당 1개 증권사에서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증권사 보유 물량을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엔솔은 이번에 구주 850만 주와 신주 3,400만 주를 합해서 총 4,250만 주를 판매하는데요. 이 중에 개인 배정 물량은 25에서 30% 정도 됩니다. 보수적으로 25%만 배정받는다고 하면 약 1,060만 주 정도가 되고요. 공모가 30만 원 기준으로는 3조 2천억 원 정도 됩니다. 이번에도 역시 절반은 균등 배정, 절반은 비례 배정으로 주식을 배정합니다. 각각 530만 주씩 되겠네요.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청약을 할지는 예상하기 쉽지 않은데요. 올해 최고 흥행에 성공했던 3개 회사인 SKI테크놀로지, SK바이오사이언스, 카카오뱅크 이렇게 3개 회사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KIT는 역대 최대인 81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는데요. 이 청약 건수가 470만 건인데 균등 배정 물량이 320만 주여서 균등 배정으로 한 주도 못 받는 사람들이 속출했습니다. 비례 기준으로도 경쟁률이 약 480대 1 정도여서 주식을 많이 받을 수가 없었죠. 이번 LG엔솔 청약에도 한 80조 원 정도의 청약 증거금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1인당 평균 청약 금액이 위에 3개사 평균인 2,500만 원 정도라고 하면 청약 건수는 약 320만 건이 됩니다. 균등 배정으로 하면은 한 주씩은 받을 수 있고요. 비례 경쟁률은 100대 1이 되기 때문에 최소 100주 이상, 즉 청약 증거금으로 1,500만 원 이상을 청약을 해야 비례로도 한 주씩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증거금이 100조 원이 들어오면 균등 경쟁률은 0.8대 1이 돼서 한 주씩은 배정받을 수 있습니다. 비례 경쟁률은 125대 1이 되고요. 그런데 증거금이 150조 원이 들어오면 균등 경쟁률이 1.1대 1로 1이 넘어가기 때문에 한 주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주 받기에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네요. 그런데 또 크래프톤이나 카카오페이처럼 의외로 청약이 부진할 수도 있으니까 기관 수요와 청약 당일 분위기를 보고 청약 여부를 결정하는 눈치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참고로 LG엔솔은 상장 첫날 거래가 풀리는 물량이 많지 않아서 예상보다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인 LG화학이 갖고 있는 지분이 80%나 되고요. 우리사주와 기관은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의무 보유 확약 물량은 기관 수요 예측 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보통 인기가 높은 주식일수록 확약 물량이 더 많습니다.
만약에 기관 물량의 약 70% 정도가 확약으로 묶인다고 하면 상장 첫날 거래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주식수의 7.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때 개인 수급이 몰리면 큰 변동성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이 상장 초기에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LG 엔솔처럼 규모가 있는 주식이 상장을 하면 코스피 200이나 MSCI, 2차전지 지수 같은 주요 지수에 조기 편입이 되기 때문에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변동성을 줄이면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언박싱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